말도 안 되는 세상이지만 세상 누구도 그 누구도 관심 없지만 저 세상 어디에 독보적인 텐션 영혼들의 현 세상 관심 받는 토크쇼. 삐끗 감성 까칠한 남자들의 토크쇼 까토. 지난 방송에서도 저희가 강덕후 그 다음에 서덕후 시리즈에 이어서 오늘 이제 오덕후 시리즈 진짜 이제 오덕후가 된 거죠. 네. 근데 왜 오덕후라고 하는지 아세요? 오타쿠 그거 뭐 5명? 저희 5명 완전체로 합체가 돼갖고 오덕후가 됐는데 독수리 오형제가 아닙니다. 오덕후인데 오다쿠네. 네, 오덕후죠. 저 진짜 오덕후가 된 건데 이 시리즈를 저희가 열혈 막장 시리즈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토크쇼를 보여드릴 예정인데 그 첫 번째 순서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요거에 대한 이제 덕후 토크를 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가 과거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한테 얘기했던 말이에요. 이게. 그래갖고 뭐 조갑재 선생이 요로 관련된 이제 책을 계속 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무거운 얘기는 안 하고요. 영화 1978년도 영화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I spit on your grave 이 영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아주 스피디하게 그 영화의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요. 뉴욕에서 이제 작가가 단편 소설제 작가가 시골로 내려가고 그러면 영감이 약을 먹어서 영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시골 가고 뭔가 영감을 얻으려고 장편을 쓰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서 그 여자 그 작가가 좀 미모의 여자거든요. 그래서 또 시골 가면 막 동네 양아치 같은 막 망나니들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텃세들도 있고 거기한테 이제 집단 성폭행도 당하고 뭐 집단 린치 당하는데 그걸 이제 여성이 나중에 간신히 서바이벌 해갖고 생존을 해갖고 다시 보복하는 리벤지하는 복수극이에요. 완전. 그 과정에서 이제 법에 뭐 호소를 하려거나 하는데 그게 이제 다 이제 너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기각이 되면서 그런 게 발생했는데 그래서 이제 시기상으로 이제 78년도다 이제 지미 카터 때 미국이고 그 시기에 이제 저 영화와 비슷한 수준의 이제 그런 그 공포 영화들 텍사스 전기톱이라든지 13일의 금요일이라든지 그래서 화면이 이제 핸드헬드로 좀 거칠고 스토리 연결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자극적이면서도 매끄럽지 못하고 또 적당히 이제 노출이 심하고 뭐 이 한 여성에 대한 남자들의 이 성폭행에 대해서 여자가 보복하는 주제는 굉장히 이 뭐 여성의 페미니즘이나 권선징악을 상징하지만 사실은 주제는 주제보다 노출과 자극이 그래서 호러 공포 영화나 노출을 즐기는 영화로 유명했고 또 이 영화가 80년대 초반에는 한국에는 뭐 그런 영화가 못 들어오지. 그러니까 이제 주로 B급 비디오 전용 뭐 극장 이런 데서 상영을 하는 유명한 영화였어요. 그래서 유명하다 해서 나도 좀 봤는데 좀 보면 언제 보신 겁니까? 83년인가 2년인가 빨리 보신 거예요. 굉장히 얼리 아답터셨네요. 그 한국에 비디오로는 88년인가 9년에 나왔어요. 88 올림픽 때 풀어줄 때 그 전에 봤지. 우리는 뭐 한국에 못 들은 영화만 골라가면서 봤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영화에 이제 노출이 당시로는 한국 사회로서는 좀 치명적인 그런 노출도 있었고, 그래서 그 이제 성폭행을 당하면서 노출이 있다라 이런 부분이 좀 충격적인데, 그래서 이제 뭐 여자들은 아주 통쾌한 복수였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원래 원제목은 뭐 Day of the Woman 해가지고 그 여자의 하루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프랑스 영화에 내 무덤에 침을 뱉으라라는 게 있어가 그걸 땄는데 근데 영어 제목을 보면 네 무덤에 내가 침을 뱉을 게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영어 제목하고도 또 달라요. 그 프랑스 영화 제목을 그대로 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 영화의 이제 이 화제성, 자극성 이런 거에 비해서 미국에서는 그렇고 그런 B급 영화, 그렇죠. 뭐 에로, 뭐 스릴러, 호러 뭐 이런 영화로 취급되어서 그냥 적당히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이제 외국에 가가 특히 뭐 아시아 뭐 이런 데서 굉장히 좀 인기가 화제가 됐다는. 그럼 그 미국에서 상영될 때 예. 그 정도 노출이나 폭력성 같은 건 19금 아닙니까? 19금. 그렇죠. 네. 19금이죠, 당연히. 네. 근데 노출도 굉장히 심해요. 거기 뭐 약간 저기 털도 나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럽이나 북미 같은 데는 그런 게 이제 DVD로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함부로 집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 옆에 다른 건물에 넣어놓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 백화점 같은 데는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이제 19금 아주 그냥 너무나 비주얼로 그냥 잔인하고 이런 것들. 그거는 이제 개원한테 부탁해야지. 네. 왜냐하면 성인이 아닌 사람이 그냥 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 취급됐어요. 예. 그래서 저는 2016년 리메이크를 보고 그 오리지널을 못 봤는데 그러면 리메이크 한 영화 보면은 경찰도 그 강간범들하고 같은 한 패잖아요. 근데 원작도 그렇습니까? 그렇게 나오죠. 원작도 약간 비슷해요. 그러니까 리메이크는 거의 보안관. 내용상 타치를 안 했네. 거의 내용상은 그대로. 비슷한데 이제 화면이나 이런 투자가 좀 많이 들어갔고 예. 그렇게 리메이크 됐다라는 것 자체가 예. 뭐 몇십 년 된 B급 영화가 리메이크 되는 게 예. 그 여주인공이 50년생이에요. 네. 1950년생.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할머니지 한참. 할머니 예. 됐죠. 예. 카밀 키튼 그죠? 근데 아니 난 저는 형님이 카밀 키튼이라고 얘기를 해갖고 되게 명배우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게 사실 영배우가 그런 얘기 못 나오지. 네, 근데 이 영화, 그러니까 다른 영화 딱 하나 해갖고 딱 총 2개의 영화밖에 안 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노출과 잔인한 영화를 찍어놓고 그 감독하고 여배우하고 결혼했어.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3년 만에 이혼했어. 이게 뭔 사이코들이야 이거. 진짜 이거 자체가 막장이다. 아, 이래야 딴따라 소리 듣는 거지. 아니 근데 제가 이 감독이 어떻게 이런 상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갖고 예. 이 감독이 메어 자르치예요. 예.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 자체가 오다쿠예요. 이거 원래 좀 아니 이것만 했어. 그 사람의 인생에서 이것 영화 빼고는 이거만 했습니까? 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원편, 그 다음에 이제 리메이크작도 이 사람이 각본을 했어요. 그럼 네. 그 리메이크작에 그 자기 강간범들 죽이는 방식이 좀 다르잖아요. 그것도 1편하고 어떻습니까? 그건 좀 다르죠. 약간은 다르죠. 왜냐면 1편이 조금 더 거칠게 죽이고. 아, 그래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이 특수 효과나 네. 촬영 효과는 좀 떨어졌으니까 어설픈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내용상으로는 아. 거의 고의 이 영화처럼 이렇게 죽이죠. 근데 리메이크 2016년 그거 굉장히 잔인하던데. 네, 그것부터 비주얼로 더 잔인해. 저는 이 오리지널 보고 리메이크 못 봤는데 네. 일단 제가 볼 때는 카밀 키튼 이 여주인공의 네. 이 눈빛 연기 제가 볼 땐 특별히 뭐랄까 뭔가 보면 뭔가 좀 눈빛이 톡톡한 눈빛이지 않습니까? 장난 아니에요. 네. 그리고 굉장히 미인이에요. 맞죠? 근데 네. 미인이긴 한데 네. 뭔가 좀 뭔가 무서워 느낌이. 그치 네. 그런 거지. 근데 그게 이제 미국의 당시 70년대에 이제 시골, 뭐 이런데 남부 시골 이런 거 뭐 여름에 옷 벗고 가는 거 보면 남부일 가능성이 크죠. 또 여러 가지 풍경을 보면 늪지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뭐 남부 플로리다나 뭐 루이지애나나 이런 쪽이 가능성이 큰데 이 보통 시골에 가면 건달 같은 불황남들이 있고 한국에도 문성근이 나온 영화 실종이라고 있었잖아. 네. 비슷한 거지.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 다음에 마동석이 나온 영화 또 뭐 있었잖아. 그 산속에서 맞죠. 산속에서 네. 그런 거하고 비슷한 류의 영화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도 가면 동네에 낙오된 그런 이런 뭐 양아치급 건달이 있고 그럼 건달이 항상 여성을 갖다가 이제 멀리서 이 욕망으로 바라보고 뭐 그래가지고 뭐 집단 강간을 하고 뭐 한국에도 있을 수 있는 스토리야. 네. 근데 이제 이 그런 일을 그 당시 시대적으로 봤을 때 70년대에 한참 여성 운동이 미국에서도 심하게 일어났잖아요. 70년대. 그러니까 그 영화가 이제 그런 것도 좀 겨냥해서 완전히 이 권선징악으로 뽐때를 보인다 남자들을 아주 그냥 물건을 잘라버린다 그런 게 나오잖아요. 네, 그 장면이 있어요.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한 영화로서는 굉장히 쇼킹했는데 정작 미국에서는 많은 영화가 쏟아 나오지는 속에서 그냥 B급 에로 뭐 호러 무비처럼 취급되고 넘어가 버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영화에 대한 일종의 컬트 팬들을 세계에서 양산해서 오타쿠. 그래서 이제 그게 많이 거론되고 특히 한국에서도 뭐 인기 많아요. 우리 때 80년대 초반에 그 영화를 엄청 많이 언급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그렇게 됐는데 근데 그 영화의 소설가가 시골에 있는 별장에 가서 낮에 이 옷을 다 벗고
수영을 즐기잖아요. 네, 그죠.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거의 첫 장면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시골이라는 부분에 갔을 때 시골에서 항상 거기에 뭔가 이 도시 사람, 혹시 배운 여자 이런 사람을 경멸하는 정서들이 또 있고 그러잖아요. 한국에도. 네. 그런데 대낮에 옷을 벗고 수영을 한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그 남자들의 이 뭐라고 할까 이 일종의 자격지심과 콤플렉스와 욕망의 성적 유혹. 도화선을 당겨버리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여자는 잘했냐? 네. 아니, 사실 그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집단 강간하면 되니 그 말도 맞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말도 맞다고. 그 대사 중에 나와요. 이제 범죄자들, 그 가해자들이 그치, 이제 그 얘기 나와. 노브라를 해갖고 너가 나를 그러니까 유혹하지 그렇지, 않았냐, 그렇지. 비키니를 입고 나를 유혹하는 눈빛을 쳐다보지 않았냐.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너한테 그렇게 했다 이렇게 자기들이 그렇지. 이제 명분을 나는 만들어내는데. 살인 방식이 이제 계속 눈여겨봤는데 내가 말한 리메이크한 겁니다. 2016년에. 근데 보니까 지한테 가장 모욕을 준 놈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더만. 네. 약간 또라니 적당히 죽이고. 예. 경찰 같은 경우에 제일 배신감 느꼈을 거 예. 아니야. 구하러 온 놈이 지를 갖다 강간을 하니까 마지막에 그냥 잔인하게 죽였는데 그거는 보는 순간 나도 아까 마약 먹고 싶다는 것처럼 그렇게 쏴 죽이고 싶더라고. 왜냐면 샷건을 엉덩이에 꽂아요. 아, 예. 자동 발사가 되잖아. 네. 그러면 샷건이 어디로 나오겠어? 입으로 나온다. 네, 그죠. 그냥 얼굴이 완전 망가지는데 이건 지금은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제때잖아요. 네. 78년에 그런 장면은 못 만들겠지. 원작에는 그 장면이 없죠. 그렇게 샷건을. 없어요. 그 장면이 없고. 그 다음에 이따만 가위가지고 성기를 자르는 게 있거든. 네. 근데 그거는 자른 장면 안 보여주고 그냥 피만 흐르는 장면. 그것도 원도 그래요. 네. 그냥 나중에 피가 다 빠진 거 얼굴이 하얘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이것보다 서사적으로 훨씬 잘 이끌어가서 유사한 주제인데 이렇게 묘사한 게 김봉남 살인 사건. 네. 서영이 노는. 그건 김봉남이라는 사람이 섬에서 실제로 완전히 섬에 이 남자들의 놀이개처럼 멸시당하고 쌓여가면서 어느 날 햇빛이 반짝일 때 이제 분노가 폭발했지 까미에 소설처럼. 그래서 이제 이 살인 사건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 얼마 전에 보면 뭐 흑산도 옆에 뭐 섬이에요. 거기에 뭐 여자 교사를 여교사를 그 윤관해가지고 학부모들이 기억난다. 그거 뭐 한국 사회에 굉장히 쇼킹을 했잖아요. 주말에 이제 혼자 남은 여자 교사를. 그래서 뭐 그런 일이 내가 그걸 보면서 내 무덤에 춤을 뱉으라도 생각이 나고 또 김봉남 살인 사건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겉으로 멀쩡해 보이면서 동네 횟집 주인부터 뭐 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잖아요. 근데 그러고 난 뒤에 그 동네 아줌마들조차도 다 그 교사를 하고 그걸 가해자를 이렇게 편들었잖아요. 쉬쉬하고 맞죠.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때 그 슈퍼 주인인지 모르겠는데 여교사 행실이 안 좋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했죠. 여성 단체가 들고 그때 여성 단체 들고 나왔네? 아니죠. 여성 단체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정작 이제 이 영화가 뭐 표현은 노출이나 이 잔인한 살인 방법, 복수 이런 쪽을 짜릿하게 이 자극적으로 해서 유명해졌지만 진짜 말했던 것은 우리 주변에 그 시골로 갔을 때 멀쩡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엄청난 폭력성을 띠고 집에 가면 다 뭐 가장이고 멀쩡한 사람들이 그렇죠. 그것도 그래 나오죠. 순식간에 돌발해가지고 그런 인간이라는 일을 저지르는 그러니까 숨어있는 인간의 그 욕망의 파괴적, 폭력적 발현, 이런 것들. 그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블루 벨벳을 보면, 그 뭐, 멀쩡하고, 편안한 미국의 교회 이 타운에서 벌어지는 그 잔인하고 흉악한 인간의 심리, 뭐, 욕망 이런 걸 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사한 측면이 있는 거지. 다만 감독이 예술적으로 떨어져서 블루벨벳처럼 음악이나 또 화면 촬영이나 이런 부분을 표현하지 못했을 뿐. 블루벨벳 진짜 음악. 그 오리지널 영화 만든 감독. 드림스 노잖아요. 맞아요. 그 감독을 잘 모르겠지만,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철학적 사유나 사회 고발이나 그런 메시지보다는 나 그 영화를 안 봤으니까. 그냥 오타쿠예요. 이 감독 자체가. 그거를 빙자해서 노출과 폭력해서 돈 벌어보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 편도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근데 완전히 막 음모가 그대로 다 나온다며. 근데 이거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가 이제 원편이잖아요. 근데 리메이크작은요. 우리말로 너의입니다.
내 무덤에 침을 뱉어갑니다. 이 교묘하게 리메이크 바꿔놨어요. 작업. 우리나라 그러니까 제목이. I spit on your grave. 미국 제목은 다 똑같은데 네. 우리나라는 살짝 바꿨어요. 아. 나의 아, 이에서 아. 너의 이로 바꿨어요. 그거 진중권이가 제작한 가식인데 아 그래요? 그래요? 조갑자가 내 무덤에 춤을 뱉어라잖아. 그래도 진중권 책 썼잖아. 그래 뱉어마 이러잖아. 그 기억 안 나는가 봐. 근데 이건 진짜 이때 보면 미국이 정말 가부장적인 사회였던 것 같아요. 1970년대. 특히 그 남부 지방에 네. 그 흑인이 해방돼 버려가 흑인한테 화도 못 풀고 그러면서 이제 가장 열등한 집단으로 이게 도시로 가지도 못하고 시골에서 이제 약간 루저처럼 루저가 돼버린 그 남자들의 이제 욕망이 여자한테 터졌는데 그 감독이 이제 그 영화에 조금만 그런 이 분위기를 기술적으로 담았으면 이제 그 영화는 처음부터 상당히 명작이 됐을 수 있지. 센세이션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당시에 딱 13일의 금요일의 촬영 방법이나 그런 어떤 스토리 전개하고 비슷하게 만든 맞아요. 텍사스 괜히 전기톱 살인 사건. 카메라 복과는 굉장히 거칠게 안 거칠게 나왔죠. 하고. 그러니까 리메이크는 딱 정지된 상태거든요. 약간 느낌이 그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렇죠. 아, 보는 사람이 되게 거칠어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성폭행과 복수 장면인 것처럼 느끼도록 일부러 거칠게 그렇게. 다큐적 되게 촬영을 현실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예산으로 이렇게 다큐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마치 현장에 동참하는 듯한 분위기를 느끼도록 그렇게 찍는 게 당시 공포 영화나 그런 이런 영화의 유행이었죠. 저 예산 맞아요. 영원히 그 영화를 평가할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지금 나는 리메이크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계속 오리지널 보고 싶어지더라고. 그 오리지널은 리메이크는 깔끔하지요. 근데 오리지널에는 리메이크에 없는 거친 부분이 매력이에요. 정말 날 것이에요, 날 것. 그리고 그 여기는요, 오리지널 보면 등장인물이 5명인가 6명밖에 안 나와요. 아 진짜요? 정말 저예산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재산이다. 진짜. 뭐 리메이크도 마찬가지 다 피바 10명도 안 되는 그 내용이 전부니까. 대박이 같은데. 수 느낌도 있네요. 약간 약간 그거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고딕한. 밀실 그런. 리메이크는 봤어요. 네, 봤죠. 전 다 봤어요. 그 시리즈. 근데 리메이크도 지금 2016년인데 미국 영화를 워낙 많이 보니까 야 그런데 거기 나온 등장인물들도 정말 허접해서 딱 한 명 알겠습니다. 그 경찰 악대 경찰관 걔가 어디 나오냐면은 그 테이큰 3에 리암 니슨에 대해 조그만 이제 전방에 가서 술 고르다가 거기서 이제 러시아 마피아 그놈 러시아 마피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잡아 두드려 폈는데 도저히 지가 리암 니슨을 못 이길 것 같으니까 기운 총을 그대로 방아쇠를 딱 자기를 그래요. 그놈이 이름을 생각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좀 맞아 죽었고 리메이크에서는 엉덩이에서 쏘아가지고 입으로 튀 나오는. 그럼 다음에는 이제 배꼽으로 등으로 나오는 거로 합니다. 근데 이때 굉장히 충격적일 만한 게 이 범죄자 중에서 가장 보스가 있어요. 거기 주유소 직원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굉장히 화목한 또 가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주 자상하다. 자상하다.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되게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범죄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도 굉장히 이 부인이 좋은 남편이었다. 좋은 아빠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한국의 선내 그 윤관 사건하고 똑같잖아.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뭐 관련된 누군지 알겠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영화가 이 약간 시골의 컨트리에 가면 이제 컨트리 사람들의 이 배타적인 의식, 그렇죠. 또 낯선 이 이방인에 대한 경계,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컴플렉스에 대한 이 도덕적 이중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영화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감독이 아무 생각도 없이 저예산애로 그건 아니다, 그죠? 그 영화를 찍으려고 해도 이 우연히 그렇게 찍은 영화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사람들은 또 다른 거를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류의 영화가 굉장히 많은데 그 영화만 기억이 남은 것은 그래도 감독이 뭔가를 좀 의욕을 가지고 그런 거를 담으려고 작정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시골 촌놈이라는 주제에서는 조금 시퀀스는 다르긴 한데 최근에 몇 년 전에 그 제이슨 스테이텀 나온 홈프런트라는 영화 있어요. 홈프런트 있었죠. 그거 보셨어요? 그거 보면 딱 그거야. 진짜 동네 촌놈들 뭐 머리도 안 돌아가 개판이야. 그냥 다 쳐 죽이는 거거든요. 그 내용 보면. 그러면 남자지 여자가 남자인데 그거 보면 거기 나오는 그 남부 촌놈들
모든 영화 보면 북부 남부 보면 되게 남부 좀 못 살아요. 예. 아, 실제 소득도 떨어지고 아이들이 북쪽은 개신교, 이쪽은 가톨릭 이래요. 가톨릭 교회 잘 안 가거든. 예. 지가 가톨릭인지도 잘 몰라. 예. 그러니까 되게 깡패들 많고 예. 집에 그 보면 남부 연합기 그 걸어놓고 그런 놈들 있잖아요. 예. 차에도 갖다 붙이고. 약간 누적. 근데 그런 이미지가 아직도 있더라고 미국 남부에. 예. 이번에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의 예, 맞습니다. 범죄자들. 내 무덤에 치는 예, 요 딱 좋아할 만한 남자들하고 예. 거의 비슷하지. 아니, 좀 소련이 진짜 소름 돋아요.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 마팔로 뿔 달리고 딱 그런 약간 찐따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네, 예, 맞아요. 맞아요. 근데 또 여기서도 마초적인 또 이런 집단이고. 근데 되게 이중적인 게 나오잖아요. 자기들이 도심 사람들 막 욕하면서 이 지방 뭐 뉴스가 없었고 뭐 건수가 없어 뭐 재미가 없어 캘리포니아로 갈까 막 이런 식으로 또 나오거든요. 자기들이.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런 놈들이 다 이스트우드 서부국에 다 초장에 다 총 맞은 놈들이거든. 완전 진짜. 호련이 나타가지고 시비 거는 아들 다 죽이고 그런 거.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 오리지널을 볼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1,500원 보니까 그냥 네이버에 시리즈 5인가? 거기도 보니까 1,500원 내면 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리메이크 되게 하면 오리지널보다 못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리메이크를 봤더니 이게 뭐 잘된 영화라고는 할 수 없는데 네. 나름 순간적으로 빠져들게 하는 구석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때는 누구나 다 강간당한 피해본 여자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네, 남자도 네. 마찬가지로. 막 그러니까 도망가는 그렇죠. 장면하고. 저걸 어떻게 교묘하게 정말 지능적으로 악랄하게 죽이느냐. 그게 관전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인데. 매니아들이 있으니까 이게 네. 리메이크도 1, 2, 3까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흥행 리메이크도 성공했다. 꽤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영화는 분명히 그 투자 대비 예. 결과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매니아가 일정하게 있고 많지는 않지만. 예. 근데 제작비는 적게 들고. 별로 안 써. 근데 리메이크는 굉장히 매끄럽게 만들었고요. 예. 그 원판은 굉장히 진짜 낡으시고 거친데 오히려 거친 맛이 더 화면도 흐리고 화면도 뭐 70년대 뭐 그래서 필름도 설명하지도 안 썼고, 않겠죠. 예. 음침해 이런 거. 음침하고 우울하고 뭐 이런데 그런 분위기를 또 즐기는 계층한테는 굉장히 그래서 대중적인 영화는 아니지만 네. 그 소수의 컬트를 충분히 일으킬만 했다라는 건데 특히 이제 70년대 수준에서 남자들한테 윤관당한 여자가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런 스토리가 파격적이었겠죠. 그렇죠. 그 당시로서는 선생님. 그 이후에는 뭐 그 조디 포스터 나왔던 브레이브 원도 있긴 있어요. 뭐 리벤지라는 또 영화도 그게 있고. 70년대 정서에서는 그러기가 어렵던 70년대 그렇죠, 말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마 70년대에서 흥행에 실패한 게 그 예. 영화를 딱 보러 갈 대상은 남자인데 예. 근데 남자를 다 남자 죽여버리니까 당하니까. 그렇다고 또 여자들이 또 그 영화를 보러 가기에는 또 조금 영화가 너무 그렇고 그러니까 영화가 미국에서는 흥행에 실패했지만 세계적으로 곳곳에 숨어있는 컬트 팬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참 미국도 그런 공권력에 대한 불신, 제도에 대한 불신이 많은가 봐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좀 극도로 불신 사회로 가고는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자기가 직접 리벤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이제 리메이크 2를 보면요. 그 장면이 있어요. 이제 성당으로 가갖고 성경책을 보는 게 있거든요. 네. 뭐 리벤지 is my 하면서 이제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나온 게 있는데 음. 그때 이제 그 얘기를 해요. 네. 뭐 그 형사도 나오고 하고 이제 법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그냥 여주인공이 가서 그냥 전부 다 자기 손으로 다 죽이는. 근데도 형사가 거기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가 오히려 그러더라고. I'm sorry 이러더라고. 자기가 미안. 아니 근데 호러 영화 본다 안 했어요. 호러 영화는 뭐 이것저것 뭐 B급까지도 많이 아 봤어요. 근데 그런 류의 영화만 계속 보고 있으면은 예. 아무리 자기가 예. 자기 자신의 의지로 견딘다 하더라도 상당히 정신이 피폐해지겠는데. 그러니까 그 정신이 피폐보다는 그게 이제 이걸 꼭 봐야겠다는 것보다 사실 이제 요즘 유튜브에 보면 과거 조금 전에 그 시대는 비슷합니다. 시대는 70년대 말에 그런 영화 이탈리아 공포 영화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뭐 비욘드 다크니스 그다음에 토로소 이런 뭐 좀 B급 영화 있습니다. 보면 좀 킬링 타임용으로 아니 예. 복수를 다 했잖아요 여자가. 네. 그 순간만큼 통쾌하죠. 우리가 봐도 예. 통쾌한데 예. 과연 제 여자 평생 어떻게 살아갈까? 근데 그런 거 본 사람은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고 그렇지. 영화를 그냥 예. 잔잔하게 드라마나 이런 게 흘러가는 영화는 보기 싫고 예. 뭔가 잠은 안 오고 주말 저녁이나 예. 예. 이래서 이게 이 소주 한잔 하면서 예. 뭔가 이게 좀 잔혹하고 날카롭고 적당히 노출도 있고
예. 뭐 이런 온갖 오감을 자극하는 걸 다 느끼고 싶은 이런 계층들이 그런 데 팬이 되죠. 근데 그 영화를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면 리벤지를 했으니까 희열에 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주인공들의 그 표정이 리메이크작도 그렇고 네. 안 좋아요. 당연하지. 그냥 되게 허무한 듯한 모습을 보이죠. 어차피 그 상처에 영혼이 남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오리지널은 그냥 이제 호수에서 그냥 보트 타고 그냥 이러면서 이렇게 그냥 그러면서 끝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영화의 오리지널에 나오는 몇몇 씬들은 보니까 한국 영화에서 그대로 패러디했던 영화들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 특히 이제 역시 그 유혹을 하면서 이제 그 밧줄로 이제 목을 졸라 죽이는 이런 방법도 네. 그 뭐 오수비가 등장하는 한국 영화 있습니다. 오수비?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에마블 달빛 2 아니야? 사냥인가? 예, 뭐 있는데 약간 에로행한데 거기서 자기를 이제 그 성폭행하는 그 사람을 그렇게 죽이 똑같은 아니 방식. 그 영화가 여러 영화에 한국 영화에도 조금씩 복제가 됐지. 매니아층 영화. 오늘 그래서 일부러 빨간 옷, 붉은 피. 동네 빨개가 나와요. 그거로 오늘 빠개기 관련된 것도 다음번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오덕후 시리즈는 오늘 이만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